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어제 정권 대리인 간에 최종 단일화 합의에 이르렀으나 안 후보 측이 오늘 오전 갑자기 협상 결렬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그러나 단일화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단일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기자회견 내용과 향후 전망을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지난번에 처음 저희 방송에 나오셨는데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오늘 나와주셔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안철수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 전후 과정을 네네. 아주 소상하게 밝혔죠. 네네. 그래서 먼저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를 하겠는데요. 양측 전권 대리인이 지금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라고 해야 하나요? 네네. 아침까지라네요. 네네. 협상을 아주 그냥 진지하게 정말 끝장 협상을 벌여갖고 다 타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밤샘 협상까지 해가지고 예. 구체적인 이제 안을 마련하고 회동하는 방식 이걸 논의하다가 그냥 그러니까요. 뭐 통보도 됐다는 거죠,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2시간 정도 네네. 이렇게 협상을 해서 거의 안이 이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고 네네. 양 후보한테도 통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또 새벽부터는 어떻게 회동을 할 거고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언제 어떻게 또 장소라든가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내용을 협의를 했는데 느닷없이 9시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협상 결렬 네네. 이렇게 통보해 왔다는 거예요. 네네. 지난번 그 협상 결렬 선언할 때도 20일 날 느닷없이 어떻게 보면 한 거 아닙니까? 유세버스 사고로 장례를 치르고 마치자마자 그때 장례 기간에 또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정중하게 저희도 펴오고 이러도 했는데 네. 이제부터 이제 협상이 되겠지 했는데 결렬선을 왜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또 결렬선언을 했는지 뭐 윤석열 후보는 그쪽에 물어봐도 알 수가 없다.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런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철수의 멘탈리티가 그러나요? 일단 이제 이게 오늘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 1시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큰 틀의 합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사실은. 저도 그렇게 기대를 생각했어요. 하고. 일각에서는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그거 그냥 적격 받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뭐 전망까지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예. 일부 뭐 속보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윤 후보가 통 크게 이제 양보하는 양보한다. 안철수 제안 특히 이제 명분을 줘야 되니까 예, 그 명분이 이제 뭐 경선 여론조사니까 예. 하자 이렇게 다 받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결렬을 확인하고 그동안에 이제 협상의 경과를 설명하고 예. 이런 자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 협상 어제 그러니까 전권 대리인이 이쪽에서는 장제원 네네네. 의원이고 이른바 윤핵관 아닙니까? 네네네. 그동안 네네. 지목됐던 윤핵관인데 저쪽에서도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네네. 두 사람 다 양측의 핵심 참모라고 볼 수가 네네. 있죠. 실세들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의를 했는데 안 후보 측에서 조금 더 철회 명분을 달라. 내가 완주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철회한다는 것도 좀 민망하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자택까지 정중하게 방문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왜 저녁에 또 목포로 내려가 버렸어요? 되게 뭐 오늘부터 호남 유세가 1박 2일로 있다고 하더라도 뭐 새벽부터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하여튼간 원래 네. 이제 그 안철수 씨는 사실은 이제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소통은 잘 되는데 네. 나중에 자기 혼자 결정해 버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약간 여담인데 안철수 씨가 부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요. 이제 부산 출신인데 예. 부산고등학교 동창회장 이제 언론계 선배하고 예.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야기하다가 안철수 씨가 좀 어떤 스타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당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특이합니까? 이러니까 아까 이제 회의 같은 걸 하면 자, 아무래도 안철수 씨가 유명하니까 동창회 할 때, 예. 자, 뭐, 안철수 의원 내지는 뭐 안철수 대표 처음에 이제 할 때 한 말씀 하시죠 하고 예의상 이렇게 하면 되게 그렇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하는 사람이 좀 머쓱했어. 머쓱하죠.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해봐라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동창회를 이렇게 운영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금을 얼마를 모으자.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회의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발언권을 안 준 게 조금 또 안철수 씨가 서운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 안철수 동문 그 이제 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말씀하세요. 그때 뭐 이상하게 자기 얘기를 계속 그냥 한다는 거예요. 조용필인가? 조용필이나 이미자는 노래 처음 나오는 부분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서 피난 해를 장식하는데 그 조용필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막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소통이 안 되는 후배다 하는 그런 이제 평가가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정치에 와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제나 뭐 국민들하고 소통은 잘 하는데 이런 그 협상 같은 걸 할 때 그동안 보면 항상 좀 뜻밖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단일화 할 때도 그렇고 단일화 안 할 때도 그렇고 사실 그동안 보면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이태규 씨하고도 안철수 씨와도 소통이 완벽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윤 후보 기자회견을 들으니까 아까 이제 정권을 가진 이태규 씨, 그다음 이쪽은 이제 뭐 이제 윤핵관, 장제원 씨 이렇게 나와서 협상을 한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아니 윤 후보도 저쪽에서 이태규한테 전권을 주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한테 통보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협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큰 틀에서 양쪽에 이제 양쪽 진영에서 합의된 거로 판단한 거죠. 이제 정권 가진 사람들이 양쪽에 다 보고를 했으니 서로 합의문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합의한 거 보고 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윤은 뭐 받아들이겠다. 그럼 뭐 이거 받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보면. 뭐 우리가 그 합의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이쪽 올라가고 저쪽은 저쪽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뭔가 이제 조금 약간 그 명분, 뭐 일방적으로 사실은 결렬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회군을 하려면 회군에 명분이 명분이 필요하니까 있어야죠. 명분 달라. 그래서 뭐 명분을 갖고 새벽 4시까지 뭐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찾아가든지 윤이 뭐 방문을 하든지 유세 현장을 가든지 여러 가지 모양 언론에 또 우리가 또 그 저 보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좀 비치는 게 있고 좀 이렇게 딱 또 윤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는 게 그런 게 그렇죠. 있어야죠. 그렇게 하든지 뭐 끼안든지 뭔가 뭐 손을 두 손을 잡고 흔들든 뭔가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세부 협상을 해서 그게 한 새벽 4시까지 이제 돼가지고 그 또 이제 양쪽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윤은 이제 당장 오늘 이제 그 경북 지역에 이제 영주 뭐 영주 그쪽 유세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뭐 7시 뭐 이렇게까지 출발해야 되는데 계속 기다려도 이제 저쪽 결론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저쪽 답이 안 왔어. 일단 하여튼 이제 취소를 유세는 뭐 일단 못 간다고 얘기해놓고 또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철수 씨가 최종 결렬을 이제 9시 한 거죠. 9시께. 그러니까요. 지금 목포 가서 뭐 있었는데 그때 통보를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정말 좀 간절한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시간 장소를 정해주면은 지방에 가더라도 바로 차를 돌려서 찾아뵙고 흉금을 타놓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입장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안철수 씨는 이제 뭐 이 단일화 관측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 그러니까요. 또 지방에 가서는 립서비스가 도리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버리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기 뭐 이태규는 뭘 한 건지 이태규 의원은 뭐 내부 소통은 제대로 된 건지 또 안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지금 오히려 이제 상당히 좀 오리무중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나 이태규 총괄 본부장도 재선 의원이고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안철수 후보
측근으로 네. 이렇게 알려졌고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국회의원이 2명 있는데 뭐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시절부터 같이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측근일 수밖에 없는데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정권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철수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스타일이라든가 행태를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 보고를 하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은 안 후보의 결심을 받아서 아마 협상을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장제원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장제원의 스타일 잘 알잖아요. 밀어붙이고 무조건 합의하고 막 그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런 보고도 받았을 걸로 보는데 이렇게 협상 결렬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전후사장을 설명을 하고 말하자면은 그동안 왜 안철수 후보도 방문도 안 하고 또 단일화 노력도 그렇게 간절히 안 기울였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경과를 국민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겠다. 또 자기는 단일화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택 방문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로 좀 집도 찾아가라. 과거 저 노무현 또 정몽준 방식도 있고 DJP 때도 DJ가 JP를 청구동 자택으로 찾아가서 넙죽 엎드리고 총리님 도와주십시오 했잖아요. 근데 안철수 쪽에서 미리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더구만요. 그게 오늘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상당히 새로운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사실 윤 후보 쪽에서 참모들이 사실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이제 열심히 당신이 좀 이렇게 단일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추운데 밤에 좀 안철수 집 앞에 가서 벌벌 떨면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막 기다리고 그럼 언론이 올 거고 뭐 그냥 카메라가 오고 뭐 중계가 되고 이러면 당신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이고 뭐 플러스가 될지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정치공학적으로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국민들이 아까 뭐 윤 후보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문자니 뭐 그냥 이런데 그냥 와가지고 당신 빨리 찾아가라 뭐 하냐 이렇게 압박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여러모로 볼 때 사실 이제 뭐 사실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씨가 상당히 이제 정치 이제 단수가 높아지면서 미리 그렇게 오면 그냥 무산된 거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정치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나 싫다 그래 버렸다니까 찾아갈 수가 없었다는 그런 저희들도 하고 좀 찾아가지 왜 그러나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찾아가는 것도 쇼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 뭐 이제 윤 후보가 잘 못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참 안철수 씨의 특이한.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왜 단일화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는 어떻든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 후보는 직접적인 자기 답변이 없었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하겠다 말겠다든지 새로운 제안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없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오늘 뭐 그 부분도 좀 해명이랄까 뭐 해명은 아니지만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 언급하는 것이 단일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좀 판단을 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떠들고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참고 참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안철수 씨의 그 단일화 방식, 오세훈과 이제 그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할 때 했던 그 방식을 받기는 조금 어려웠다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TV 토론도 한두 번 해야 될 거고 여론조사의 방식도 정해야 될 거고 역선택 방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또 이슈가 새로 또 제기될 수도 있고 그대로 뭐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이제 또 조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단판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윤 후보가 생각한 것 같고 양측이 뭐 그렇게 그리고 생각을 이제 이렇게 뭐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상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보면은 그렇죠. 뭐 꼭 이 선대위 간에도 있었지만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이 단일화에 관한 얘기가 오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그 주변 얘기로는 명분을 안의 명분을 좀 확실히 세워주는 방식.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이준석이 워낙 이제 대표가 네, 아주 속을 썩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분 거기 나쁘게 하는 그래서 거거든요. 이준석 씨에 대한 어떤 뭔가에 대한 어떤 방법, 처리 방법이랄까 그런 게 있을 뭐 수가 이런 게 좀 있겠네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었지 않아 싶는데 그래도 이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이 국민들의 어떤 이 민심 이걸 이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실망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아니 그런데 예. 거기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늘 밝힌 것은 그 협상 과정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게 아니고 그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하기 이전부터도 네. 이렇게 접촉이 쭉 있어 왔고 네. 지난 13일 날 그런 제안을 할 때도 네. 이태규 총괄본부장이 이것은 이제 협상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말하자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던진다는 것을 통보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이 정권 대리인으로 나온 이 장제원, 이태규 그 협상 테이블에는 여론조사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테이블에 오르지를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그게 이상하지 그게 않습니까? 이제 안철수 씨 얘기하고 아까 이제 이태규 의원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네네, 여론조사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태규 씨가 협상을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실무 협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자 이런 걸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태규 씨는 이제 안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철수 씨는 그 여론조사 방식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도 약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이태규와 안철수 후보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건지 그러면 그건 정권 대리인이 아니죠. 양측에서 정권 대리인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안철수 씨가 뭐 이중프레이였노? 이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자기가 나서든지 다른 사람을 지정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항상 안철수 씨의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명쾌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끝에 가서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그래서 많았어요. 뭐 부인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혹시 집에 가서 낮에 다 협의해놓고 집에 가서 밤에 부인하고 얘기하다가 바뀌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부인이 세면 사실은 그래서 뭐 베갯잎 뭐 송사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요 베개 머리 송사를 이길 사람이 송사. 없죠.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국민의당의 아주 높으신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김미경 교수한테 뭐 이렇게 안철수 후보고 협의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협의는 무슨 협의냐고 나보다 뭐 다 결정을 하고 실수라고 하는데 안철수 남편이죠. 남편이 자기하고 거의 협의 안 합니다. 그 고집 알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김미경 교수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자기가 잘 아는 분인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지금 이 여론조사 자체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소통이 안 되더라도 아니 이태규 본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그걸 안 올렸다는 것 자체는 안철수 후보 생각이 그 여론조사 거기에만 완전히 이건 양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면 안 올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인데 28일 날 지금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까지 27일까지는 협상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이제 사퇴했다는 붉은 도장이 찍힘으로 해서 사퇴의 단일화 효과가 제일 나는 거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마지노선은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오늘도 차를 돌려서 막 판단. 그렇죠. 저녁이라도 남아 있죠.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는 오늘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동안 이번까지 물러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철수가 되지 않습니까? 철수라는 그러한 딱지가 확 붙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이거의 철수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로서 정치적인 전진이다. 이런 이미지를 반드시 심어줘야 한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을 하나로 그 국민의당 고위 인사도 그러더라고. 안철수도 이거 여론조사에도 진다는 것 본인은 거의 99% 진다고 생각하더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그러나 물러설 때, 여론조사에 졌으니까 지난 4.7 재보선처럼, 그때 뭐, 오세훈 후보한테 졌으니까 뭐 방법이 없고 자기가 물러서더라도 저 사람이 뭐 꼭 철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명분을 얻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데드라인은 지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아닙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도 이 그동안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부터 좀 불쾌한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히 문자 폭탄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상대 후보에 대한 A냐 이렇게 하면서 불쾌감을 표시를 했는데 안 후보가 일단 협상 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안 후보도 나름대로 다 정치를 벌써 10년 해봤고 여러 경우를 지금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단수란 말이에요. 고단수가 있다고 봐야 내공 인자는 쌓였다고.